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한 후폭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직접 입장을 냈는데요. 출근길 오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30몇 년간 우리 헌정사의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정치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불참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지 않겠나 싶고 국회를 위해서도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 헌정사 관행이 무너졌다. 시정연설 보이콧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이런 점을 재차 강조를 했는데요. 어쨌든 관행이 무너진 이 점이 국회에도 나중에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책임자이기도 하지만 행정부의 수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예산안 처리할 때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민주화된 이후에 행정부의 수반이 다음 해 내년도 행정부에서 할 예산들을 미리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에 가서 그걸 통과시켜줄 그 책임과 권한이 있는 국회라는 입법부에 가서 그걸 설명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는 뭐 여야 간에 정쟁이 있고 서로 간에 좀 갈등이 있어도 일단 거기에 앉아서 경청하는 자세는 다 갖췄던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 이제 그게 깨졌다는 의미로 네. 좀 설명이 된 거고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제 30년 동안 지켜왔던 관행이 그러니까 행정부와 입법부에 서로 협조하고 서로 그 포용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회의원들 참석을 하고 해왔던 것인데 그게 무너진 거에 대해서 아마 자괴감을 느꼈던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저는 일부 쓴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석을 해서 예전에 같은 경우 피켓을 들고 참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제 정의당이 그렇게 예, 했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뭐 그동안에 있었던 관행이 있었습니다만 아예 참석을 하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도 처음 해보는 일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른바 보이콧을 했던 이유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것을 검찰의 정치 탄압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사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게 납득이 될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지 이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좀 새겨드려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시정연설에 앞서서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대통령의 과거 사적 발언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해라 이렇게 좀 요구를 했는데 결국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김진표 의장이요 연설 전날에 대통령실에 사과를 이제 공식적으로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럼 사과를 했으면 되죠. 예, 사과를 했으면 민주당이 들어갔을까요? 저는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뭐 관행을 깼다 그러는데 야당을 탓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관행을 제가 보기에 지킬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회의장실에 이런 요구를 하면 뭐 사과를 하든지 안 되면 뭐 유감 표명을 했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이런 말 자체를 지금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김은혜 대변인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한국 국회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어요. 근데 온 국민이 다 들었습니다. 이 땡땡이라고. 근데 그걸 국회를 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과도 안 하고 아무 유감 표명도 안 한다. 예. 근데 그냥 뭐 나는 그런 일도 없다. 사과할 일 없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런 말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 이런 관행을 지킬 생각 자체가 있었는가라고 볼 수가 없고 예. 지금 관행을 얘기하시는데 대한민국 헌정사의 대통령이 그런 욕설을 한 거 본 적 있습니까? 이런 얘기하고 사과 안 하는 걸 본 적 있어요? 저는 군부 독재 정권도 그렇지 않았다고 봐요. 그럼 최소한 국민들한테라도 국회에 대고 뭔가 의견 표명이라도 하는 게 맞다.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유야무야 아무 일 없었든지 그냥 넘어가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두고두고 얘기할 겁니다. 본인 스스로 표명하지 않는 한. 그런 걸 생각하셔야지 다 그냥 남탓만 한다고 되는 네.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던가 아니면 그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미 우리 국회를 향한 것이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초지종이 어떻게 된 것이다 설명은 있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타이밍과 방식, 그러니까 네.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할 타이밍과 방식에서 저는 이 부분이 이미 이제 그 이번에 순방했을 때 그 뉴욕에서 있었던 이른바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건이 지난 지 한참 지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하는 명분으로 잡는 건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적절치 않고요. 또 그것 때문에 또 시정연설 보이콧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과 그 이른바 사적 발언
이 땡땡 발언에 대해서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는 것은 뭐 다른 차원에서 귀담아 들을 대목이 예.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김은혜 당시 홍보수석이 그 이 땡땡 발언이라고 이 시인을 했던 것이 맞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식으로 저는 유감 표명을 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에 와가지고 지금 한참 지난 다음에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데 민주당이 보이콧하면서 그 사과를 안 하니까 내가 들어가기 힘든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볼 때 뒤늦은 또 핑계거리를 찾은 거고요. 예. 오히려 그 지금 시정연설 보이콧한 것은 그 사과 여부가 아니라 민주당사. 민주당에서 했던 예. 것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 위험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하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는 좀 따로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러나 사과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국회를 향한 거라고 대통령실에 공식적 입장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이든 어떤 시기든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 그 발언이고 다음에 국회 첫 방문이잖아요. 국회 첫 방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정의당도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과하라고. 왜냐하면 그 전에 그럼 이거에 대해서 풀고 갔으면 돼요. 지금 말씀처럼 얘기하면은 사과 안 해도 시간 가면 다 해결되는 거야. 할 필요 없어. 그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발언이 있었고 국회를 방문한다 그러면 최소한 국회에 대해서 예의를 지킬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국회의장도 그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좀 타협책을 찾기 위해서. 근데 뭐 나는 사과할 일이 전혀 없다. 그런 말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뭐 국회 올 때마다 얘기 나오고요. 이 땡땡 얘기 나올 때마다 나옵니다. 입장 표명 안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자꾸 예전에 보면 무슨 고발 사주를 바꾸고 뭐 예를 들어서 그다음 권한 유착, 이 검언 유착 같은 것도 바꾸려고 자꾸 프레임 시도했는데 그렇게 댓글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만 부인하면 댓글로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여기 형사 재판장이 아니거든요. 법정이 아니거든요. 자꾸 그렇게 이걸 호도하려고 그러지 마시라. 이미 네. 다 국민들 들었고 많은 국민이 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매듭을 져야 된다. 그렇죠.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안 지은다면 제가 보기에 다음번 국회 방문 때에도 얘기 나올 겁니다. 한번 언급하라고. 예. 근데 이거 풀어야 된다. 말한 사람이 풀어야 돼요. 딴 사람 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과 발언을 하는 거 주장하는 거하고 사과 발언과 다른 차원에서 시정연설 거부라는 것이 직접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시정연설 거부라고 하는 것은 30년 동안 진행되었던 입법부 행정부의 협조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것을 사과를 안 했으니까 시정연설 거부한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또 그것도 사실은 맞닥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를 존중한다는 행정부 수반의 어떤 최소한의 도리로서 국회에 대해서 이 땡땡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고 그것에 유감 표명하는 건 맞지만 그것을 이유로 해서 지금 시정연설을 거부한 것, 시정연설에 보이콧한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궁색이 좀 예. 곤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민주당은 어쨌든 어제에 이어서 오늘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 어제보다 규모가 더 커진 것 같아요. 뭐 당직자라든지 뭐 시도의원 예. 이런 분들 참가한 것 같고요. 어제는 이제 의원들만 했으니까 그런 건데 지금 자꾸 뭐 시정 연설이고 대통령 국정 수반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협치에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뭐 전 정권 털기에 그냥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 동원해서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죠. 검찰 동원해서 하고 있죠. 또 민구연구원 저도 뭐 같은 날 임명됐습니다만 거기 몇 번 안 오고 별 자료 없는 거 다 알아요. 여러 번 얘기했고 이미 다 언론에 났기 때문에 거기 온 분도 다 알더라고요. 몇 번 별거 없는 거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그렇게 또 압수수색 하는 것까지 보면 제가 보기에는 뭐 민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예산안이라든지 뭐 법안 같은 걸 할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난 나대로 간다. 그냥 뭐 야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그냥 김일성주의자거나 뭐 친북 종북차기 때문에 다 쓸어버려야 되고 우리는 그냥 나대로 간다라는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 아니 김일성주의자니 뭐 친북 주사파니 이렇게 취급하고 당하면서 뭐 같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연설을 듣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일절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 측에서는 야당 자체를 인정 안 하고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규탄 대회를 하는 지금 화면 보고 계신데요. 민생 파탄 그리고 검찰을 규탄하는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자, 특히 민주당의 김진태 강원지사가 이제 레고랜드 채무 보증 이행을 못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지금 뭐 레고랜드 사태가 굉장히 좀 위험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걸 고리로 총 공세를 하면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사퇴하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져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특히 검찰 출신들이 지금 경제를 망친다 이런 주장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진태 강원지사가 또 공교롭게도 검사 출신이니까 아마 이제 이 레고랜드 사태를 이제 비판하면서 검사 출신이라고 이제 싸잡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똑같은 겁니다. 원희룡 지금 국토부 장관도 검사 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검사 그만둔 지가 한참 된 정치인입니다. 김진태 의원도 검사 출신이라고 말하기에는
뭐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까지는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검찰 출신이라는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김진태 지사까지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검사로 싸잡아서 무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정말 민주당이 정말 지금 당대표의 이런 사법 리스크를 우회하기 위해서 레고랜드 발 이 채권시장의 금융경색에 대해서 이 검찰 프레임을 씌우려고 저는 과도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우리 당내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김진태 강원지사가 그 전임 지사의 과도한 이 어떤 그 사업의 어떤 그 문어발식 확장 그리고 예. 책임 묻기 힘든 상황에서 금융 재정이나 강원도 재정에 심각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새롭게 다잡아 보려고 하는 것을 했던 것인데 그런 파장이 지금 너무 그렇죠. 크죠.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세심하게 다 뒤져보지 예. 못한 상태에서 해가지고 이것이 채권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진태 지사가 그 전임 지사에 했던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 경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고 했던 결과로서 이런 사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부적절하고 좀 신중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검찰 출신 대통령, 검찰 출신 강원도지사 경제 망치고 있다. 이런 프레임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과도한 프레임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연결고리가 연결되기는 조금 너무 과도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김진태 지사의 경제에 대한 후폭풍을 생각 못한 신중치 못한 처사를 비판하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검사 출신이 있으니까 이게 다 망치고 있다. 이렇게 경제를 망치는 검찰로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과 강원도지사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과도한 공세라고 보는 거죠. 예.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금 베트남 출장 중이시던데요. 어쨌든 지금 이자 폭탄 맞은 지자체도 생겨나고 뭐 건설사, 증권사 다 자칫하면은 부도가 날 수도 있는 이런 위기까지 지금 몰린 상황이라서 지금 여야가 모두 내탁 공방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지금 머리를 맞대고 좀 풀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일단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인정해야 되죠. 근데 이제 지금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임 지사 탓이다. 내가 그런 거 아니다. 아니 최문수 시장이 지급 거절 보증을 안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촉발한 거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물론 문제 있습니다. 옛날에 알펜시아도 문제 있었고 레고랜드도 문제 있지만 네. 그 자체가 지금 문제인 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호도했냐면 나는 회생 신청한 거지 지급 거절하겠다고 한 게 아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요. 근데 회생이라는 거는 사실은 부도입니다. 기업한테. 왜냐하면 이게 한 10%, 20% 정도밖에 안 갔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 자산을 한번 봐야 됩니다만. 그러니까 회생이라든지 예전 치면 이제 법정 관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도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을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근데 이분이 그거 하고 나서도 지금 어찌 보면 유감 정도는 했지만 계속 이제 전임 지사 탓을 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정부도 똑같아요. 뭐만 문제 나오면 민주당 탓, 뭐만 나오면 윤석열 문재인 정부 탓, 민주당 탓하고 있는데 두 분이 인식이 똑같다. 오히려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국회 나왔을 때도 시정연설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요구는 사과하든지 풀어야 되고 얘기하는데 법에 따라 하게 돼 있습니다. 법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김진태 지사가 정치인 더 오래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보다. 그럼 기본적으로 예. 법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금융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 정도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 어쨌든 레고랜드 문제 때문에 물론 레고랜드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 김진태 문제라고 보는데 김진태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기지 않습니까? 다들 예. 뭐 외환위기 직전 상황이라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여당이 조치를 해야죠. 예.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뭐 수사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어쨌든 해야 되는데 계속 전임 지사 탓하고 민주당 탓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나중에 외환위기가 와도 그때 가서 아이고 그 전에 뭐 민주당 정부에서 못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럴 거예요. 저는 네. 뭐 그렇게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감사원 여러 가지 감사 많이 하면서 왜 이거는 감사 안 하냐 오늘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수사는 또 왜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한 걸 봤을 때는 최근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좀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일까요? 그렇죠. 이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수사를 이야기하는 건 이것도 좀 과도한 거죠. 김진태 지사의 이 부분에 대한 이 착오가 수사를 지금 해야 될 사안은 절대 아직은 누가 고소한 것도 아니고 고발한 것도 아니고 수사의 혐의를 발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요구한 것은 정말 또 과도한 전 공세라고 보고요. 감사를 뭐 야당 입장에서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김진태 지사의 이 레고랜드발 이 채권시장, 금융시장의 경색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적절하게 강원도지사의 권한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 뭐 과도한 것인지 그 내부를 살펴볼 수 있는 감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걸 수사를 왜 하느냐고 또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자기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정치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대선 자금으로까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에게 쏠리고 있는 어떤 사법 리스크나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한 어떤 의문점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김진태 지사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이걸 대책을 만들어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우리 정부 당국에서 50조 원이라고 되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지금 이 부분을 진정시키려고 했다고 한다면 김진태 지사의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이죠. 발언 하나 신중치 못해서 그다음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해서 가져온 결과가 너무나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이것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지금 씌워지고 있는 범죄 혐의라든지 범죄 관련성에 대해서 의혹을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구분해서 할 일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현 변호사 이야기하는 걸 다 듣고 있는데 야당으로서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 정부 비판하는 거하고 그것을 모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고 우회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 하는 것을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이거를 꼭 전 지사라든지 민주당 탓이라든지 그거 하지 말아라 제발 좀.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를 해결은 그렇게 하면 해결이 절대 안 됩니다. 계속 왜냐하면 본질적인 문제를 피하고 있거든요. 본질적인 문제는 어쨌든 김진태 지사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다 벌어진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방아쇠를 당긴 건 맞죠. 그 부분을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뭔 얘기만 나오면 뭐 전임 지사가 했다. 사실은요 김진태 지사가 최문순 지사가 이거 빨리 안 하면 사퇴하라 그렇게 주장했던 분이에요. 본인이 국회의원 할 때는 그랬던 분이거든요. 빨리 하라고 안 하면은 사퇴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분이 이제 와서 뭐 아이고 이거 잘못됐으니까 저 지급 보증 네. 거정 안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무책임한 얘기죠. 예, 어쨌든 머리만 떼고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